60대 초반의 한 남자가 넓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았더니 정작 은퇴하고 나니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바빴고 학창시절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어르신들이 부러웠습니다.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바로 그날 저녁, 남자는 우연히 옛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요즘 등산 모임을 만들었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귀찮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유했고 결국 한 번만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남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 나눈 대화,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남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이 돈도 건강도 아니라 바로 친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가족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년의 행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중년에 꼭 필요한 친구 유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박 씨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해온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박 씨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도, 가족 문제도, 경제적 어려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줍니다. 박 씨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이혼까지 겪으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박 씨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박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친구를 만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박 씨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중년에 가장 필요한 친구는 바로 이런 친구라고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친구,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판단하지 않는 친구,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친구 유형이 드러납니다. 오래된 친구, 즉 당신의 과거를 함께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새로운 사람들은 당신의 직함이나 재산을 보지만 오래된 친구는 당신의 본질을 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십시오. 60대 초반의 김 씨는 은퇴 후 무료암에 시달렸습니다. 할 일이 없었고 하루가 지루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은퇴 후 무료에서 강좌를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서예 강좌가 끝난 후에도 함께 차를 마시고 전시회에도 같이 가고 등산도 함께 했습니다. 이 친구는 김 씨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줬고 클래식 음악을 소개해줬고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김 씨는 이 친구를 만나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대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까? 무엇을 배울까?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했습니다. 무료했던 은퇴 생활이 활력 넘치는 제2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중년에는 과거를 함께한 친구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친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하는 친구가 있으면 늙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친구가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친구 유형입니다. 활동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당신에게 활력을 줍니다. 집에만 있지 않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만들고, 삶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중년의 무료함과 우울을 막아주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50대 중반의 이 씨에게는 묘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언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이 씨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나눠줍니다. 재테크 고민이 있으면 투자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면 자신의 육아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 친구는 이 씨보다 5살 많습니다. 인생의 선배인 셈입니다. 이 씨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이미 먼저 겪었고,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이 씨는 이 친구를 만나면 항상 배웁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 지혜를 얻습니다. 특히 은퇴 준비를 할 때 이 친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덕분에 이 씨는 은퇴를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중년에는 멘토 같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길을 안내해주는 친구, 실수하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면 중년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친구 유형입니다. 지혜를 나눠주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경험이 많은 친구, 당신이 배울 수 있는 친구입니다. 중년은 많은 변화와 도전의 시기입니다. 은퇴, 자녀 독립, 부모 봉양, 건강 문제 등 처음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때 먼저 겪은 사람의 조언은 금보다 귀합니다. 60대 후반의 최 씨에게는 특이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30대 젊은 친구입니다. 우연히 동호회에서 만나 친해진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서로 잘 통합니다. 젊은 친구는 최 씨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최신 트렌드를 알려주고, 젊은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줍니다. 최 씨도 젊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눠줍니다. 젊은 친구가 직장 문제로 고민하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고,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면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최 씨는 이 친구를 만나면서 젊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생각이 유연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생기고, 세상이 재미있어 보입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과만 어울리면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고, 새로운 것은 어렵다고 피하게 되는데, 젊은 친구와 있으면 계속 배우고 도전하게 됩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중년에도 세대를 뛰어넘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젊은 친구는 당신을 젊게 만들고, 당신도 젊은 친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친구 유형입니다. 세대가 다른 친구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들어 보십시오. 젊은 친구는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당신은 젊은 친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런 관계는 양쪽 모두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70대 초반의 정 씨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솔직하게 말해주는 친구입니다. 정 씨가 잘못하면 직접적으로 지적해주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하려고 하면 말립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 씨가 몇 년 전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에 큰 돈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이 친구만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사기 같다고,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결국 친구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사기였습니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두 돈을 잃었습니다. 정 씨는 친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를 해줘서 고맙다고, 진짜 친구는 이런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아첨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중년에는 거울 같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친구,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만 늘어나는데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친구 유형입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입니다.
당신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쓴소리도 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를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5가지 친구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친구, 활동을 함께하는 친구, 지혜를 나눠주는 친구, 세대가 다른 친구,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 이 5가지 유형의 친구가 모두 있다면 중년의 삶은 외롭지 않고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중년들이 친구 없이 외롭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바빠서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가족 돌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친구는 나중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둘째,